안녕하세요. 오렌지스타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10을 사용하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일부 새로워진 기능에 대해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능은 시작 메뉴의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키를 누르면 시작 메뉴가 나오는데요. 이 시작 메뉴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 메뉴에 프로그램을 한번 등록시켜 볼게요. 브라우저를 시작 화면에 고정, 이렇게 하면 파이어폭스가 시작 메뉴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다가 웨일 브라우저도 시작 화면에 고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한번 시작 화면에 고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작 메뉴를 눌렀을 때 지금 이렇게 나오죠. 지금 내용이 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스크롤바가 생겼는데요. 그러면 이 아이콘들의 크기를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비슷한 아이콘들끼리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옮겨서 다른 쪽에 위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런 브라우저들을 따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별도의 그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위에 이름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들은 이제 브라우저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이렇게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렇게 크기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조정되는 것을 적당하게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이런 시작 메뉴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시작 메뉴 구성하는 것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능은 자동 업데이트 인터페이스 부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윈도우와 I키를 누르고 설정창에서 업데이트 및 보안을 누르겠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4가지로 분류가 되었는데요. 7일 동안 업데이트 중지는 말 그대로 일주일 동안 자동 업데이트를 멈추는 기능을 말합니다. 사용시간 변경은 자동 업데이트를 특정 시간에 하겠다는 건데요. 이 기능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보통 PC를 사용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거나 시스템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나도 모르게 자동 업데이트를 받고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설정해서 시스템 부하 현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기록 보기는 자동 업데이트 후에 어떠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고 업데이트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급 옵션은 그 밖에 업데이트 설정을 할 수 있는 옵션인데 대부분 그대로 두고 사용하셔도 무방한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 통합 알림창 관리센터입니다. 단축키는 윈도우와 A키를 같이 누르셔도 됩니다. 또는 하단 작업 표시줄 끝에 알림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같은 창이 열립니다. 이 창의 용도는 스마트폰의 알림창과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의 업데이트나 새 이메일 도착 또는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라인, 스카이프 등을 설치하셨을 경우에 해당되는 알림이나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알림을 이곳에 표시합니다. 네 번째 기능은 작업 표시줄의 프로그램을 단축키로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제 PC에는 아래를 보시면 작업 표시줄에 탐색기,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이메일,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구글 크롬 등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PC에도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 아래 작업 표시줄에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클릭하면 탐색기가 실행이 되죠. 이 아래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번호 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고요? 윈도우 키와 해당되는 숫자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제가 지금 윈도우 키와 4번을 눌렀는데요. 그러면 바로 익스플로러가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윈도우 키와 5번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5번째 해당되는 파이어폭스가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단 작업 표시줄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콘들을 번호로 외우셨다가 필요하실 때 윈도우 키와 숫자 키를 눌러 실행하셔도 되는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5번째 기능은 돋보기 기능입니다. 간혹 화면에 글자들이 잘 안 보이거나 아니면 글자를 좀 크게 하거나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좀 크게 보고 싶을 때 하면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아무 창이나 열어도 되고요. 그냥 윈도우 키와 플러스 마이너스 키로 이렇게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런 기능입니다. 보통 탐색기나 이런 거 사용할 때보다는 브라우저를 띄워서 내용을 볼 때 유용하겠습니다. 창을 한번 여러 개를 띄워 보겠습니다. 자, 대충 돋보기 기능은 설명이 된 것 같고요. 바로 6번째 기능 창털기 기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기능이 개인적으로 윈도우에서 왜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화면에 여러 개의 창이 열려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 4-5개 정도의 창이 열렸는데요. 이 중에 아무거나 잡고 위에 보면은 이동 막대기가 있죠. 이렇게 클릭을 하고 드래그하면 이동할 수 있는 상단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창을 잡고 상단 이동 막대를 좌우로 크게 막 흔들어 줍니다. 그럼 화면의 창들이 정리되어 하나만 남고 전부 사라집니다. 다시 조금 전과 같이 나오게 하려면 마우스 누르던 걸 놓고 다시 클릭해서 또 막 흔들어 주시면 아까 같이 나옵니다. 신기하기는 한데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아무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7번째는 방금같이 창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윈도우 10부터는 이런 것이 직접 클릭해서 창을 열지 않아도 스크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스크롤을 원하는 창 위에 올라가서 그냥 휠을 가지고 돌려주시면 돼요. 이거는 기존에 하는 방법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아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창을 클릭하지 않고 마우스를 그냥 위에다 올려놓고 스크롤을 하셔도 돌아갑니다.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게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에 있는 창에 가서 아래에 있는 창에 가서 자, 클릭하지 않아도 이제는 스크롤을 원하는 창 위에 갖다 놓고 휠을 돌려도 스크롤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번째는 이모지 기능입니다. 이것도 추가된 기능인데요. 모르는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일반 메모장이나 비슷한 텍스트 입력창에서 이모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윈도우 키와 점을 누르시면 됩니다. 우선 메모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윈도우에서 흔히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메모장입니다. 여기서 보통 이렇게 글씨를 타이핑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윈도우 키와 점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제는 텍스트 입력하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모지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모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확장해서 이모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메모장에만 되냐고요? 아닙니다. 이런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에는 웬만한 곳은 전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아무 브라우저나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하는 창에도 윈도우와 점을 누르면 이모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탐색기를 열고 폴더를 만들 때도 윈도우 키와 점 키를 누르면 폴더 이름조차도 이모지를 쓸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검색 이런 창에도 이모지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입력받는 곳은 전부 다 이모지를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이모지를 입력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9번째는 스냅 기능, 즉 화면 분할 기능입니다. 화면을 4등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한번 창을 열어서 화면 분할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하는 창을 이동 막대를 잡고 우측으로 끌어주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셨나요? 이렇게 끝으로 가면 화면의 절반 정도 영역을 잡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마우스를 놔주시면 정확하게 반으로 윈도우가 분할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창들은 좌측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 좌측 창을 채울 것을 선택해서 눌러주시면
반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창들은 숨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이 창을 잡고 다시 좌측으로 가면 절반을 채워주지만 맨 위아래 끝 모서리 쪽을 가게 되면 이렇게 절반으로 또 줄어듭니다. 해당되는 윈도우 창을 클릭하면 이렇게 차겠죠. 다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서리 쪽에 갖다 대면 다시 4등분이 됩니다. 자, 쉽게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4등분을 맞춰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창이 3개가 있다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를 닫고 다시 자, 이제 창을 가지고 화면을 분할해서 편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번째는 자리를 비울 때 암호를 걸리게 하는 잠금 기능입니다. 단축키는 윈도우와 L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화면이 바로 잠겼죠. 잠깐 외출할 때 윈도우와 L키를 눌러서 암호를 걸리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들어가면 됩니다. 급하게 자리를 비울 때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째 기능은 멀티 데스크탑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다음에 올리는 유용한 기능 2번째에서 다루겠습니다. 질문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게시판으로 올려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